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목달 IC지기 김정훈입니다. 자, 2014년도 10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풀이 특강이 돌아왔습니다. 자, 매달 이제 특강을 진행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계절의 변화가 일단 뭐 토익강에 앞서서 뭐 강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차가운데 감기에는 걸리시지 않았는지, 자, 뭐 걱정되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아, 공부하기에는 무척 좋은, 물론 뭐 공부하기 좋다는 얘기는 놀기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겠지만, 자, 여튼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자, 이번 달도, 자, 문제를 제작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101번부터 152번까지 Part 5와 6의 자, 내용들을 저희가 5강으로 분할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자에게는 지나치게 자세한 강의가 될 수도 있겠으나, 자,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강의가 될 수도 있겠죠. 난 저런 것도 몰랐는데 저런 것도 알려주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대가 좀 높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의량이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죠. 틀리신 문제만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배려를 많이 하는 그런 그 EBS의 특성상 점수대가 조금 낮은 학생들을 위한 실전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한 해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보고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영어의 기본 이론과 지식과 용어 이런 것들이 친숙하지 않아서 사실은 강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EBS랑 안에 들어있는 많은 강의들, 대표적으로 뭐 토목달이 있겠습니다만, 토목달의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환급도 받아가시고 하시면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자, 오늘 강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들은 좀 마무리를 짓고요. 자, 바로 옮겨서 101번부터 자,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실강입니다. 자,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 10개 문항으로 자,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구조문법 어휘의 유형 판단 먼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풀이의 접근법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해석이 필요하면 해가면서 문제를 풀 것이고, 해석하지 않고도 답이 나오는 문제는 세 번째 해석까지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만약에 이 문제 안에서 변형 출제가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런 요소들까지도 자세히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친절하고 자상한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해보고요. 자, 그러시면 10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 구성이 인칭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칭대명사는 품사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 알죠? 자, 지금 yourself는 요거는 제귀대명사라고 하니까 명사는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부사 자리에서도 쓰이는 특별용법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명사 자리에 쓰이더라도 목적격, 목적어 자격에만 쓰이죠. 왜냐하면 주어가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쓴다라고 해서 이름이 제귀대명사니까요. 따라서 주어 자리에는 못 쓰이고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데, 목적어 자리에서도 아무 때나 쓰이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죠. 주어와 똑같아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쓰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어가 you일 때만 yourself를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your는 형용사입니다. 세 번째 you는, 자, 요거는 명사인데 주격, 목적격 두 개가 똑같습니다. I는 me가 있고 he에는 힘이 있지만 you는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리고 your own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자, 요거는 your own 다음에 명사가 붙게 되면 당신 자신의 뭐뭐뭐, your own house, 그럼 당신 자신의 집,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전체는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보시거나 아니면 명사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가요? 바로 before와 동사 사이이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before를 판단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주어 자리고, 따라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는 A번을 소거하고 B번을 소거하면 둘 중에 하나가 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명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 당신 자신의 것의 뜻이 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것이
work를 떠나는 것인지 당신이 떠나는 건지만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뭐 당신 자신의 것이 떠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전체 해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사절만 해석해 보시면 정답을 여러분들이 C번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you라고 하는 아이는 주어,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데 목적어 자리일 때는 자, 주어와 일치하면 얘를 쓰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자, you를 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1번 문제는 해설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럼 세 번째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다가 변형 출제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등장하면 즉각적으로 자,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please place all time cards. time cards는 출퇴근을 기록하는 그런 카드예요. 이렇게 툭 기계에 집어넣으면 몇 시 하고 탕 찍히죠. 자, 출퇴근 카드를 두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두랍니까? 책상 위에 두랍니다. 자, 언제요? 바로 before 자, you leave work each Friday예요. 매주 금요일 날 직장을 떠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퇴근하기 전에 책상 위에다가 출퇴근 기록부를 좀 잔슨 씨 책상 위에 좀 올려놔라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뭐 별로 이렇게 변형 출제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정보들은 1번 문제에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가시면 A, B, C, D의 품사가 서로 또 다르지요. 항상 유형을 판단할 때는 품사적 접근이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학생들은 꼭 습관을 들여두시고요. 자, 그것이 정답을 맞추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문제풀이의 속도를 단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나쁜 습관은 나중에 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hard habit to break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깨기 힘든 어려운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명사부터 시작해서 동사까지 품사들이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for 이하에 형용사 free가 나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명사가 필요하겠죠. 전치사 이하에 자, 뭐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하고, 형용사 이하에 명사가 수식을 받아야 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for free 전체가 공짜로 라고 하는 관용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free가 명사로 사용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꽃주문이에요. 자, qualify가 적합하다, 자격 요건이 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디에 적합합니까? 15달러가 넘어가는 꽃주문은 공짜로 적합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for free라고 하는 관용구로 쓰인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free 이하에 뭘 찾는다? 명사를 찾는다는데, 아니, 공짜 배달인이 어딨어요. 그죠? 공짜 배달부는 없습니다. 자, 공짜 배송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102번의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잘 찾으셨죠, 여러분들도? 네. 자, 그러시면 102번에 대한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단적인 경우에는 for free 전체가 하나의 관용구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쓰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살짝 좀 저희가 좀 해석을 좀 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쓰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묶여서 공짜 배송의 의미로 쓰였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들을 좀 빼고 나면 지금 이 문장에 남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전치사구가 나와 있네요. 자,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자, orders를 자세히 설명하죠. 15달러가 넘는 주문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for 이하는 자, qualify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적합한데 무엇에 적합할까요? 바로 공짜 배송에 적합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공짜 배송이 바로 어떤 배송이에요? 15분 이내의 공짜 배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within a 15분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자, 15 mile radi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adius는 원래 반경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범위라고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마일 반경 이내의 공짜 배송.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반경은 반경인데 어디에 반경이에요? 바로 Monroe's Flower Sho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hop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이렇게 P가 붙으면 그냥 점포가 아니라 점의 개념으로 쓰이는데 발음은 그냥 shop 혹은 shop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꽃을 전문으로 하는 그 점포 있죠? 그 점포의 자 15마일 반경 이내의 공짜 배송 이것에 적합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정확한 해석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러시면 102번도 마무리 짓고 103번 가겠습니다. 자, 103번 가보시면 A, B, C, D가 모두 다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자, 의미를 좀 따져보시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의미를 따지기 어려운 전치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워낙에 기본적인 전치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한 30여 가지 이상 돼요. 따라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어디에 안쪽에 라고 하는 위치의 개념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나도 in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시하신 처사예요.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정의하지 않고 항상 갑니다. 거대 전치사들은. 알겠죠? 그러나 나머지 아이들은 뭐 뻔하잖아요. 자, through라고 하는 것은 관통의 개념과 수단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pass through the tunnel. 이렇게 하면 터널을 진짜 통과해서 가는 거죠. 통과의 개념이 1번이 있어요. 2번에는 수단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send something through the fax. 이렇게 하면 fax를 통해서 뭔가를 보내는 거죠. 두 가지 개념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off는 분리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떼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onto는 위하고 이동의 개념. to가 어디로의 뜻이니까. 그래서 어디 위로라고 하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가 비슷한 게 into가 있죠. into는 어디 안으로고 on은 어디 위로의 개념인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세 개는 여러분도 머릿속에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일지 아니면 거대 전치사 in이 답일지를 좀 따져보는데 일단 문장에서 이 녀석은 뭐 죽었다 깨나도 주어입니다. belongings는 무엇이죠? 예, 바로 소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 소유물들, 소지품들. 동사 어디 있어요? 자, 바로 will be donate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left는 동사다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그렇다면 뭐다? 분사다. 분사면 뭐한다? belongings를 수식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괄호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belongings를 설명하는 형용사구 안에 전치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자, 문맥상 근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6시에 하루 영업이 끝나면 6시에로 합시다. 그 시점에 락커룸 안에 남겨져 있는 belongings가 되겠죠?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수없이 많은 뜻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 위치 개념이 지금 출제가 된 셈이에요. 어휴, 다행이다. 우리가 모르는 용례가 나오지 않아서. 됐죠? 자, 나머지 전치사들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지품들은 자, 물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부가 될 거래요. 어디로 기부가 됩니까? 바로 homeless shelter로.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shelter, 보호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3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문제풀이의 과정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define,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워낙에 범위가 넓거나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로 딱 정해놓고 가시면 나중에 틀리는 수가 있으니까 열어두고 가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맥상 자,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자, 위치를 나타내는 자, 그런 전치사 in이 맥락상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 쉽게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3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104번 가죠. 104번은 또 A, B, C, D가 선택지가 같아요, 달라요, 품사가? 달라요. 그럼 이것도 품사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품사가 필요해요, 이 자리에? 자, is throwing이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가 지금 뭐 완벽한 단서네요. 그러면 throw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몰라도 이하에는 반드시 단수명사가 필요합니다. 선택지 중에 복수명사라도 좀 있어야 무슨 혼돈을 좀 하죠. 자, 명사는 지금 하나밖에 보이질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의
celebration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1초 만에 푸셔야 되는 자 그런 시간을 줄여야 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점수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는 거고요. 예, 막아야 될 때는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학습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문제에서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빠르게 풀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자,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선택지 내 아이들의 품사 점검부터 시작을 하시면 빠르게 갈 수가 있다고요. 요거는 1초 내에 꼭 답을 내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commemo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념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념이죠? First year in business예요. 자, 사업의 첫 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의 첫 해에 대한 기념으로 Ordination이라고 하는 회사가 throwing a celeb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ow라고 하는 단어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던지다의 뜻 아니에요? 자, 그런데 throw라고 하는 단어가 파티와 결합이 되게 되면 어떤 행사와 결합이 되게 되면 그 행사를 개최하다, 열다의 뜻으로 쓰여요. 특히 자, throw a party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죠. 자, throw a housewarming party 이렇게 얘기하면 housewarming party는 집들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들이를 하다의 뜻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 throw라고 하는 단어를 잘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토익도 뭐 영어의 일부니까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의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그런 다의어들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문맥상 특정하게 사용된 어떤 하나의 의미를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감각적으로 한 가지의 특정한 뜻으로 특정화할 수 있는가가 결국 영어 실력이에요. 여기서도 throwing을 놓고 백날 던지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이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 맞다. throw에는 개최하다의 뜻이 있었지. 열다의 뜻이 있었지. 이렇게 가시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려면 많은 글을 읽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영어 학습의 역사가 지금 100년이 지나갔는데 왜 더 좋은 방법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대신에 자,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일러드릴게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거기까지 해서 이 throw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지금 토익 학습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시는 자,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자, 포인트를 한 가지 좀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러브레이션 축하 행사를 갖다가 우리가 개최를 하는데요. 그 축하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뒤에서 수식하잖아요. 뭘 포함하게 될 것 같아요? 디스카운트 되겠습니다. 자, 뭐에 대한? 모든 자동차들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포함하게 될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개최할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혹은 B 플러스 ING는 가까운 미래도 되니까 자, 개최될 겁니다. 라고 번역을 해드렸는데요. 개최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In commemoration of라고 하는 수고도 잘 외워두시고요. 어휘 문제로 충분히 출제 가능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commemorate가 원래 기념하다의 뜻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5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동사인데요. register는 등록의 개념이죠. 자타동사가 혼돈스러우신 분들은 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 토익에서는 register가 둘 다 나오죠. 자동사, 타동사로. 자, 등록되다, 어디에 등록하다, 누구누구를 등록시키다의 뜻이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 A번의 register와는 달리 apply는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자타동사로 둘 다 쓰이는데 자,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적용의 뜻이 있습니다. 적용, 응용, 활용. 요거는 A를 B에다가 적용해요. 라고 해서 A to B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겠죠. 자동사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바로 to A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apply라고 하면 지원하다, 신청하다의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신청의 뜻이 있는데 요때는 자, 전치사를 apply to도 쓰지만 주로 토익에서는 for를 써요. 그래서 어디에 지원하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청하다의 뜻으로
2번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가 되었을 때는 혼돈이 없죠. 그죠? 무조건 적용, 응용, 활용하다의 뜻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자동사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맥락에 맞추어서 또 의미를 특정화할 수 있어요. 1번으로 특정화할 수 있거나 2번으로 특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 좋은 학습자이고 훌륭한 득점을 할 수 있는 실력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그 정도까지 해서 B번은 또 마무리를 지을 텐데 B번은 별표를 드린 만큼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C번으로 가시면 컨택인데요. 컨택은 누구누구와 연락 접촉하다의 뜻인데 얘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와 연락 접촉하다의 뜻이지만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나요. 요거는 with를 절대 동반하지 않습니다. 즉, 컨택은 자동사처럼 해석되지만 타동사로만 써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들어가셔서 왜 컨택은 답이 안 되죠? 해석을 해보니까 말이 되는데 컨택도 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with가 있으면 컨택은 절대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동사로서. 이해가 됐죠? 마지막에 require는 요구하다의 뜻이고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누구를 답으로 고를까를 여러분들이 자, 따져보셔야 되는데 선택지가 4개 다 동사고 뜻이 다 달랐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문제풀이용 지금 수업을 해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ABCD의 변형 출제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왜 이걸 먼저 알려드렸냐면 앞으로 토익 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가 머릿속에서 쫙 떠올라야 여러분들 기계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복습들 잘 하세요. 그냥 뜻만 딸랑 외워놓고 모든 문제를 다 맞추시길 바라면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갑시다. 질문이나 혹은 comments 할 말이죠. 그죠? comments, 언급 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유니폼 정책에 대해서. 그죠? 자, 질문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 어떤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자, 바로 마샤 브라운과 연락 접촉을 좀 하세요. 몇 번으로? 자, 바로 334번 되겠습니다. 익스텐션은 연장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말로는 내선 번호라고 해요. 333에 3333 하고 내선 번호 123 이렇게 되죠. 자, 우리나라는 내부의 선이라고 하는 의미 용어를 쓰지만 영어로는 확장되었다. 연장됐다. 번호가 7자리에서 연장됐다라고 해서 exten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 자, 여기 with가 없어서 그래서 C번에 답을 못 썼어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컨택은 동사로 사용되면 무조건 타동사로만 쓴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총 10문항 1강 중에서 저희가 5강을 지금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차분하게 구조문법 어휘를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봤는데요. 자,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화면을 잠깐 좀 전환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자, 106번부터 다시 심기일전에서 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문제풀이에 좀 적응이 좀 되십니까? 네, 충분히 잘 되고 있으시리라 보고 기존에 이제 이 강의를 반복적으로 보아오셨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시면 106번부터 다시 자, 5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106번 같은 경우에는 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equ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equipment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죠. 이 단어는 이제 명사가 되겠고 자, 여기 ing와 ed가 붙은 걸로 봐서 equip은 뭘까요? 동사임에 틀림이 없죠. 일단 물론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본질적으로 동사라고 해서 꼭 동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품사가 다른 품사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한 아주 고약한 언어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사만 됩니다. 그리고 equipped와 equipping은 이제 자, 준동사, 분사이거나 동명사이거나 아니면 뭐 이 녀석은 동사이거나 분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품사가 서로 다르니까 품사부터 따져보셔야 되는데 비동사 이하의 보호가 없거든요. 지금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지우시고요.
두 번째, 명사보호가 성립되려면 조건이 뭐라 그랬죠? 주어와 동격이 성립돼야 되겠다. The man is a teacher 이라고 하면, 자, the man과 teacher는 동격이죠. 따라서 apartment가 주어다 라고 했을 때는, 자, 그리고 are가 동사라고 했을 때는 얘는 해석이 잠시 유보돼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ed 형태인데 동사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확실하게 동사니까. 자, 그래서 잠깐 빼고 나면 아파트는 equipment입니다. 아파트가 장비인가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가 equip이 되어져 있느냐, equip을 하고 있는 중이냐. 자, 요 ed와 ing는 둘 다 뭐가 될 수 있죠? 자, 바로 동명사 내지 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ing가 동명사가 되면 또 뭐가 되죠? 이때 따졌던 것과 똑같이 아파트먼트는 equipping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equipping 하는 행위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는 안 되죠. 결국은 이 문제가 묻고 요구하는 것은 ing의 분사와 ed 분사의 느낌과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equ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도 장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아파트가 무슨 수로 스스로 equip을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영어적 여러분들이 감각만 갖추고 있으면 이거는 충분히 C번에다 답을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감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냈는데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면 equ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어떤 장소를 목적으로 취해가지고 주로 자, with 이하에 주로 기계가 많이 나와요. 어떠한 장소를 어떠한 기계를 가지고 equip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능동의 구조로는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어떤 장소가 주어로 나오고 이게 장소예요. 그래서 장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be equipped가 되고 뒤에 with가 따라 나와 있죠. 나중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변형되면 be equipped 다음에 with 자리에 빈칸을 주고 알맞은 전치사를 찾으세요. 그러고 나와요. 그럼 맞춰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자, 이것으로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정답 C번으로 골랐고, 자, 지금 뒤쪽에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떤 장소를 뭐뭐로 장치하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타동사의 ing가 자, 저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수동태가 들어가는 게 맞고, be equipped with는 워낙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뭉치 표현이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시면 거기까지 해서 자, 모든 변형 출제의 가능성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해석만 빠르게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사 아니라고 확정했으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3층에 위치해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fully functional, 자, 기능을 제대로 작동을 잘하는, 완전히 작동하는 가스로 파워가 주어지는, 자, 그러니까 장작을 직접 떼는 건 아니에요. fireplace는 벽난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벽난로로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7번으로 가시고, 7번은 부사인데 ABCD가 뜻이 다 달라요. 자, 최근에 highly는 매우라고 하는 뜻과 높은 수준으로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possibly는 가능하게 아마도 이런 뜻이고, skillfully는 자, 능숙하게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부사의 어휘 문제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품사부터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빨라요. 원인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20년의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이죠?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일해온 20년의 경험 덕분에 자, 조나탄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하죠? 뭐 할 수 있었을까요? carve. 조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조각할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능숙하게 조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원인이라고 하는 정보를 괜히 준 게 아니거든요. 이걸 단서로 삼으셔야 돼요. 20년이나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 20년이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최근에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컴마 앞쪽을 빼면 얼마든지 A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자, carve 할 수 있었어요. 조각할 수 있었습니다. 말 되죠? 그죠? 네. 자,
그런 식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익었다, 묵었다,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이 사람이 자, 그 이미지를 자, 어디 위로? 바로 wooden plank인데 plank는 널빤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그런 널빤지 안에다가 자, 그 이미지를 어떻게 능숙하게 새겨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겠죠. 원인과 결과의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변형 출제 가능성 요거 한번 해보죠. 하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하세요. 하이 자체도 형용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자, 조심하셔야죠. 자, 얘만 부사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두 개가 부사가 같이 나왔는데 여기다가만 답을 쓰시면 맞으면 다행이겠지만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의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조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험 영어에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함정 포인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하이는 물리적으로 높이가 높게 해요. fly high 그럼 높게 날다 이런 뜻입니다. fly highly 이렇게 답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물론 여태까지 토익에서는 두 개가 함께 등장했을 때 거의 highly가 정답이 되어온 히스토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아니고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패턴은 존경합니다. 존중하겠습니다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대비를 하셔야겠죠. 8번입니다. 자, A, B, C, D의 선택지가 또 같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for가 전치사고 30가 형용사고 years가 명사입니다. 부사가 필요하겠죠? 자, 부사 어디 있어요? 자, 바로 nearly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것은 요 세 단어는 전부 다 뭐예요? near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high와 highly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똑같이 nearly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다? 거의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험자로서 nearly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는 이렇게 뜻도 기억이 나야겠지만 또 한 가지 기억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nearly라고 하는 단어는 뒤쪽에 수형용사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다라고 하는 뭉치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30년, 거의 2시간.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거는 almost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니까 near에 ly가 붙었다라고 해서 near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high에 ly가 붙었으니까 highly도 high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별개의 단어로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넘어가시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near에 est가 붙었으니까 자, 당연히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깝게 이런 뜻이겠죠. 참고로 near는 형용사, 부사, 동사로 다 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ed가 와 있으니까 자, 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은 추정할 수 있죠. 동사로 쓰이면 접근하다의 뜻인데 사실 동사로는 거의 뭐 토익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형태만 한번 눈으로 그냥 훑고 지나가 주세요. 알겠죠? nearby는 형용사로 많이 씁니다. nearby store 이렇게 되면 근처에 있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near도 그냥 형용사로 쓸 수 있지만 여기에 by를 붙여서 저것도 형용사로 쓴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용을 확장하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정답을 D번으로 골라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nearly라고 하는 단어를 학습하거나 정리해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8번 문제 해설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해석하고 자, 필요하다면 변형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친 어플라이언스가 뭐죠? 어플라이언스는 가정용품이에요. 부엌에서 쓰는 주방용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살 때 어디에서? 이곳에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죠? 당신이 자, 하나를 사게 된다. 하나는 뭐예요, 여기? 키친 어플라이언스가 되겠죠. 최고의 점포로부터 주방용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바로 우리가 have been serving the area. 이 지역에 우리가 봉사를 해왔기 때문이죠. 자, 얼마 동안? 거의 30년 동안.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별로 이렇게 변형 출제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 있는 정보는 보이지 않으므로 자, 108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자, 109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얘가 부사죠? 나머지는 다 형용사입니다. 누누이 강조를 여러분께 드리지만 하나의 형용사가 비교급이 되고 최상급이 된다라고 해서 품사가 바뀌진 않아요. 급수가 바뀌는 거죠. 자, 바쁜 사람, 더 바쁜 사람, 제일 바쁜 사람은 셋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다 명사로 수식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긴 형용사 자리예요. 일단 부사 자리예요. 더하고 명사 사이니까 형용사 자리죠? 만약에 부사 자리에 빈칸이 와 있었으면 이 문제는 죽는 문제예요. 그냥 바로. 그래서 늘 품사부터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원급이 들어가야 되느냐, 비교급이 들어가야 되느냐, 최상급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문법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그냥 바쁜 시간은 맞는데 바쁜 시간이냐, 더 바쁜 시간이냐, 제일 바쁜 시간이냐를 따져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단서들을 좀 찾으셔야 될 텐데 한번 읽어보면서 단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까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요 시간과 요 시간 사이에 전화를 하신다면 3시와 5시 사이에 전화를 하시면요. 당신은 우리에게 연락 접촉을 하고 도달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시간에 도달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쁜 시간일까요? 아니면 더 바쁜 시간일까요? 아니면 제일 바쁜 시간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그 비교 구문에서 as와 as 있죠? 자, 그 다음에 비교급 다음에 than이 나오죠? 최상급 다음에 of나 among이 나오죠. 뭐뭐 중에서 제일 어떻다, 뭐뭐보다 더 어떻다, 뭐뭐만큼 어떻다잖아요. 요 뒤에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다 생략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좀 몸이 좀 어떠세요? 어우, 뭐 더 낫네. 그럼 뭐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어제보다 더 낫네 정도가 대화자들 사이에 충분히 공감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예. 자, 우리가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LG 트윈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럼 그거는 거기에 생략된 건 뭐예요? 모든 프로야구 팀들 중에서 정도가 생략돼 있겠죠. 자,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여기 만약에 나와 있으면 비교 대상이 as로 연결돼 있으면 원급이 답이고 비교 대상이 than으로 연결돼 있으면 비교급이 답이고 비교 대상이 of나 among으로 연결돼 있으면 얘가 답이거든요. 뭐뭐 중에서 제일 바쁘다, 뭐뭐보다 더 바쁘다, 뭐뭐만큼 바쁘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다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하, 이거 참 재밌네. 그런데 우리에게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3시와 5시 사이죠? 요때 전화하면 그냥 바쁘다보다는 맞죠? 다른 때보다도 다른 뭐 다른 여러 시간이 있지만 그죠? 네. 자, 다른 여러 시간대들 중에서 어때요? 제일 바빠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혹은 다른 시간대보다도 더 바빠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 최상급 앞에 반드시 더가 붙는다는 사실이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최상급을 부르는 그런 단서가 지금 2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합니다. 뭐보다도요? 뭐요? Call back later. 나중에 전화를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기 끝낼까요? 자, 왜 나중에 전화를 하죠? 그냥 단순히 바빠서 잘 바쁘니까 이때가. 이해됐어요? 요렇게 맥락상으로 훑어가셔도 문법적 단서 없이 여러분들이 정답을 C로 찾으실 수 있고요. 문법적 단서로 굳이 따져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더라도 C번으로 답을 쓰실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9번 문제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됐죠? 110번으로 가시면 send부터 sending까지 자, 선택지 4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나요? 아, 여보세요. has가 동사가 있는데 무슨 여기 또 동사 자리예요. 빨리빨리 지우세요. 이해됐죠? 그러면 sent 아니면 sending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sending이 들어간다면 이 has been은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은 비동사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여러 종 중에. 비동사가 현재면 is, 과거면 was, 완료니까 has been. 그럼 비동사 다음에 여러분들 ing가 오면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동사는 수동은 아니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send가 보내다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정답을 C에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능동수동 문제고 3초짜리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 해설은 마무리를 짓고 가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동사명사 동일형들이 뭐 수두룩뻑뻑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아시겠죠? 영어가 이런 녀석이에요. 명사형 어미가 일관되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는 이렇게 동사명사 동일형으로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거 잘할 수 있는 방법, 즉 영어가 가장 무식한 언어 같아요. 어떤 룰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많이 봐야 결국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quotes는 인용하다의 뜻이 있지만 견적의 뜻이 있고요. request는 요청하다의 뜻이 있지만 요청서라고 하는 뜻도 있죠. 그래서 당신의 견적 요청서가 어떻게 된다? 자, 보내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누구에게 보내졌어요? 바로 sales executives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executives도 또 마찬가지죠. TIV인데 얘는 물론 사전상에는 형용사도 있습니다만 토익에서는 명사로만 알아두세요. 중역입니다. 영업 담당 중역 중 한 명에게로 보내어졌는데 그 영업 담당 중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자, be in touch with you. 당신과 연락 접촉을 할 사람입니다. 24시간 안에.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품사를 조심해야 될 단어 몇 개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강의는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많은 도움이 여러분들께 되고 있는지, 되고 있기를 저는 바라겠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1강 강의를 여러분들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몰랐던 부분은 다시 돌려보시면서 꼭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누적시켜서 정리해 가시는 과정이 공부예요. 공부가 무슨 특별한 것을 막 계획을 수립해서 막 스페셜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학습이 아니라 그래서 요란을 떨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란 떨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그렇게 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옆에 사전 끼고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시면 1강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저는 여러분과 두 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